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자, 지방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이제 주요 지역에 대해 또 포인트대로 제가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26년 지방선거 여론조사 리얼미터와 함께 오마이뉴스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인천부터 좀 볼까요? 개요부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만 18세 이상 인천 시민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9일에서 10일 양일간 조사했습니다. 우선 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 방식이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습니다. 네. 자, 인천시장 여론조사 결과 봤더니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박찬대 의원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40.5%로 네.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남춘 후보가 9.8%, 김교웅 후보가 5.4%, 네. 정일영 후보가 4% 순으로 나머지 세 후보들은 한 자릿수로 나타나서 아직은 저조한 지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 양자 대결도 진행을 해봤는데 민주당이 대체로 우세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정복 시장하고 방금 불러드린 후보들 가상 대결 해봤는데요. 네. 일단 박찬대 후보가 압도적으로 51.2% 대 37.1%로 박찬대 후보가 유정복 후보를 14%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나머지 박남춘 후보의 경우에는 41.9 대 37.1%로 대략 한 5%포인트 가까이 박남춘 시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김교웅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는 39.3 대 37.2, 2%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에서 역시 김교웅 후보가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지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유정복 후보가 51.8%를 득표했고요. 네. 박남춘 후보가 44.6%를 득표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는 당시 득표율 대비 한 14%포인트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민주당 후보들은 그때 박남춘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 네. 그런데 박찬대 후보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51.2%. 당시에 당선이 됐던 유정복 시장의 득표율과 비슷한 수준의 지금 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좀 상황이 바뀐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이 시정 평가에 대해서도 좀 조사해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유정복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시정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네. 평가해 봤는데 잘한다는 의견이 43.3%, 잘 못한다는 의견이 40.8%로 나타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잘한다는 의견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워낙 높고 50%대 중반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부정평가는 굉장히 또 낮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들 보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의 긍정평가가 사실 좀 많이 낮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인천광역시장이 또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잘한다는 의견이 43%, 잘 못한다는 의견이 한 41%로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네. 잘한다는 의견이 약간 높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는 유정복 시장이 국민의힘이지만 네. 나쁘지 않은 지금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네, 하지만 다만 이제 정당 지지도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평가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아니면 박찬대 후보처럼 많이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후보 적합도 다시 한번 저희가 보면 박찬대 의원이 이제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 당내 네. 경선에서 정청래 의원한테 석패하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대선 기간 동안 호흡을 맞춰오면서 많은 높은 인지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인천 지역에서 또 인지도가 높은 분이라서 특히 이제 이번에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네.
67%를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전체 지지율과 크게 다름이 없었는데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67%로 네. 전체 지지율 40.5%보다도 더 훨씬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박찬대 의원이 네.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인천 조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성남 여론조사도 가보죠. 먼저 이것도 좀 개요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남 시민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조사 기간과 방법은 같았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네, 역시 민주당 후보 적합도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네,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김병욱 후보가 27.8%로 김지호 후보보다 2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의견이 33.5%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은 여기가 기초단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5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역시 이제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봤는데 이거 결과도 한번 보죠. 네, 지금 현 시장이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인데 40.7%를 기록한 신상진 후보에게 김병욱 민주당 후보가 45.3%로 오차 범위 내에서 네. 4.6%포인트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 김지호 후보하고 신상진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7.1%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아까 뭐 인천시장보다는 네. 성남시장 격차가 이렇게 또 많이 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 지역이 사실 예. 지난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때 예. 신상진 후보가 55.96%로 당선이 됐고 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후보는 42.88%로 대략 13%포인트가량 격차가 좀 컸던 지역입니다. 그렇네요. 그런 상황에서 예. 지금 김병욱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한 5%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라는 점은 그때와 비교하면 많이 지금 판세가 많이 바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세가 많이 좀 바뀌어 있다. 네. 그럼 신상진 성남시장 네. 시정 평가 이것도 조사가 됐죠? 어떻습니까? 네, 신상진 시장이 잘한다는 의견이 43.7, 잘 못한다는 의견이 36.8%로 네. 7%포인트가량 아까 유정복 시장보다는 더 높은 긍정평가를 기록했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병욱 후보가 소폭 앞선다는 건 지금 김병욱 후보가 많이 선전하고 있는, 그리고 사실 뭐 최근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좀 보도량이 있어서 네.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 하나 큰 부분은 아닌데 김병욱 의원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동명이인 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역은 아닙니다만 지난 21대 때 예. 포항에서 김병욱 의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뭐 과거에 이제 인천시장 하던 안상수 시장이 또 국민의힘 내부에 안상수 경남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동명이인의 정치인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습니까? 네, 예. 네네. 동명이인의 득점 포인트가 더 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강원도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조사 기호 어떻게 됩니까? 네, 강원도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만 18세 이상 강원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조사 시기와 방법은 같았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습니다. 자, 역시 민주당 후보 적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우세한 상황이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좀 팽팽하긴 합니다만 이광재 후보가 소폭 앞서가는 형국입니다. 이광재 29.4, 우상호 24.7. 그리고 이 지역도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성남시만큼은 아닙니다만 한 40%가량 나타나서 아직 판세의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이광재 42.8, 우상호 39.2, 보다 더 팽팽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광재 전 지사도 워낙 강원도에서는 도지사도 했던 분이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량이 많기 때문에 네. 역시 지지율이 적지 않게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서 소개해드린 이 결과대로라면 앞으로 이제 경선에서 네. 굉장히 팽팽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팽팽한 경선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여기 또 이제 역시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가 있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입니다. 네. 가상 양자 대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김진태 후보가 두 후보 모두에게 민주당 후보 두 후보 모두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우상호 후보부터 소개해드리면 47.1대 36.8, 10.3% 가량 우상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광재 후보는 그보다 조금 더 벌어진 1% 가량 더 벌어진 48.6대 37.4로 이광재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지금 앞서가는. 그래서 이제는 우상호 후보든 이광재 후보든 누가 나와도 김진태 후보를 이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지난 제8회 동시지방선거 때 김진태 후보가 당시 54.07%를 득표했는데 그에 비하면 김진태 후보가 상당히 낮은 지표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당시 이광재 후보가 45.92%로 9%포인트가량 석패했었는데 네. 지금 민주당 두 후보는 그 득표율보다 더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강원도가 이제 동부벨트 영남권하고 비슷하게 보수 색채가 좀 강한 지역인데 지금 현 판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여론조사 네. 결과로 보면.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 도정 평가가 부정이 긍정보다 앞서네요. 이건 또 여기는. 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두 지역보다 확실히 눈에 띄게 부정평가가 높고 긍정평가가 낮은 그래서 잘못한다는 의견이 47.7, 잘한다는 긍정평가 36.5%로 대략 11%포인트가량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색채가 좀 강한 지역이고 지난 지방선거 때 김진태 후보가 한 9%포인트가량 앞선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들이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부정평가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리얼미터 조사 결과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 인천, 성남, 강원까지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대표님이 조사한 다음에 분석해 주셨고 이번에도 또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지방선거 여론 흐름 끝으로 총평으로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망적 투표냐 회고적 투표냐 할 때 회고적 투표보다는 전망적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딱 1년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거일 가능성이 있다. 거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가 5천 가까이 지금 계속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민주당이 우세한 가령 17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적어도 10대 7, 9대 8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민주당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과거 선거에서도 현 대통령이 집권 1년 반 정도가 될 때까지는 여당이 거의 항상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더욱이 대통령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때만큼 높은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난하게 10대 7 혹은 11대 6 이상 이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